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화려했다. 강남의 심장부. 거대한 빌딩들이 뿜어내는 넌사인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어지럽게 춤을 췄다. 그 불빛의 향연에서 비껴난 어두운 뒷골목. 세상의 모든 소음과 빛을 개걸스럽게 삼키는 듯한 그곳에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안유진, 낡고 해진 작업복. 얼굴의 반을 가리는 챙 넓은 모자. 그리고 손에 낀 두꺼운 목장갑은 그녀를 영락없는 고물상으로 보이게 했다. 그녀는 TK그룹 본사 빌딩 뒤편에 위치한 거대한 쓰레기 처리장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바퀴 달린 낡은 손수레가 있었고 그 안에는 폐지와 플라스틱 병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쓰레기 더미를 향해 있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빌딩에서 밀려나오는 검은색 쓰레기 봉투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일주일간의 끈질긴 잠복과 계산 끝에 최민혁 이사의 비서가 그의 사무실에서 나온 기밀서류 파쇄본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릴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일반인이라면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하겠지만 유진에게는 부패한 권력의 심장을 찌를 비수의 조각들이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청소 용역업체 직원이 마지막 쓰레기 봉투를 지정된 장소에 던져놓고 사라지기를 기다렸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고요함이 내려앉자 유진은 민첩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몸놀림은 고물을 줍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 소리를 죽인 고양이처럼 그녀는 거대한 쓰레기 컨테이너 더미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어둠에 완벽하게 적응하여 수백 개의 똑같이 생긴 검은 봉투들 사이에서 단 하나의 목표물을 식별해냈다. 비서가 버리기 직전 봉투의 매듭 부분에 아주 미세한 형광 물질을 묻혀둔 표식이었다. 예리한 칼로 특정 표식이 된 검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찢자 잘게 조각난 종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작은 손전등을 입에 물고 파쇄된 종이 조각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암호화된 단어, 숫자,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직인의 흔적. 유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빙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가 증거물을 특수 제작된 작은 비닐팩에 담아 품 안에 숨기는 찰나. 골목 입구에서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육중한 엔진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소음이 아니었다. 엔진 소리 자체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숙했다. 다만 젖은 노면 위를 미끄러지는 타이어의 마찰음이 유독 날카롭게 들렸을 뿐이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다. 눈을 멀게 할 듯한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좁은 골목길로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들어오고 있었다. 피할 시간이 없었다. 아니, 피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상황을 파악했다. 차는 그녀가 아닌 그녀의 손수레를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도적인 공격은 아니었다. 운전자는 그저 이 좁은 골목에 무언가 있다는 사실에 뒤늦게 반응했을 뿐이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는 유진의 낡은 손수레 옆구리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손수레가 옆으로 나뒹굴고 그 안에 있던 폐지들이 허공의 눈처럼 흩날렸다. 유진은 충격으로 몇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모자챙을 더욱 깊이 눌렀었다. 순식간에 그녀의 날카롭던 눈빛은 사라지고 겁에 질린 평범한 고물상의 모습으로 위장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하필이면 지금, 하필이면 이곳에서 차문이 열리고 잘 빠진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번개처럼 튀어나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들의 험악한 인상과 귀에 꽂힌 이어피스는 전문 경호원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들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아직 차에서 내리지 않은 단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짙은 밤의 어둠 속에서도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108일 좋게 넘어 보이는 큰 키, 군더더기 없이 완벽한 수트핏, 그리고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까지. 그는 바로 TK그룹의 총수, 강태준이었다. 냉철한 카리스마와 완벽주의로 재계의 빙산이라 불리는 남자. 유진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스쳐 지나갔다. 왜 그가 직접 차를 몰고 이 늦은 시간에 이런 누추한 뒷골목에 나타난 것일까? 이것은 계획에 없던 최악의 변수였다. 강태준은 흩날리는 종이 조각들과 나뒹구는 손수레를 한번 훑어본 뒤 그의 시선은 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는 보상을 요구하거나 화를 내거나 혹은 무시하고 지나갈 것이라는 유진의 예상을 모두 빗나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녀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석이었고 탐색이었다. 그는 낡은 작업복과 겁에 질린 표정 너머 그녀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는 듯 집요하게 그녀를 응시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유진에게 다가와 고압적인 자세로 말했다. 이봐요, 아주머니. 괜찮습니까? 어디 다친 곳은 없고요. 사무적인 말투였지만 그의 눈빛은 유진을 아래 위로 훑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유진은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사회적 약자를 연기했다. 하지만 강태준의 시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경호원들의 위협적인 존재감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침착한 그녀의 호흡과 자세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지만 등은 꼿꼿했다. 그녀의 두 발은 언제든 다음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저것은 겁에 질린 사람의 자세가 아니었다. 훈련된 자의 자세였다. 강태준은 왜 자신이 직접 이곳에 왔는지 상기했다. 며칠 전부터 최민혁의 사무실 주변에서 비정상적인 데이터 트래픽이 감지되었다. 누군가가 외부에서 내부망에 접근하려는 시도였다. 동시에 최민혁이 관리하는 해외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움직였다. 강태준은 두 사건이 연관되어 있으며 오늘 밤 이곳에서 무언가 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직감을 믿고 경호원들만 대동한 채 직접 현장을 덮쳤다. 그는 거물급 산업 스파이나 혹은 최민혁의 또 다른 비리 파트너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고작 고물을 줍는 허름한 여자였다. 그러나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이 여자가 바로 그 누군가라고 그는 천천히 유진에게로 걸어왔다. 그의 구둣발이 젖은 바닥에 흩어진 폐지 조각들을 아무렇지 않게 밟았다. 그는 유진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값비싼 향수 냄새와 함께 위압적인 아우라가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유진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름이 뭐지? 강태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저음이었지만 골목의 공기를 가를 만큼 뚜렷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신분을 노출하는 것은 금물이었다. 그녀는 침묵으로 저항했다. 강태준은 피식 웃었다. 그의 차가운 얼굴에 처음으로 표정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비웃음이 아닌 흥미로움이었다. 보상은 필요 없다. 내 부주의이기도 했으니. 하지만 내 채 부딪히고도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 그 순간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깊게 눌러쓴 모자 아래로. 그녀의 두 눈이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빛났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고물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두려움도 비굴함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꺾이지 않는 자존심만이 담겨 있었다. 예의는
같은 눈높이의 사람에게 차리는 겁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당신들의 세계와 나의 세계는 다릅니다. 엮여서 좋을 것 없으니 그냥 가던 길 가시죠. 경호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허름한 행색의 여자에게서 그런 당당한 태도가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태준은 오히려 더욱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바로 저 눈빛이었다. 그가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것과도 다른 눈. 재벌가의 딸들이 가진 공허한 눈도 아니었고 자신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여자들의 곁에 섞인 눈도 아니었다. 그 눈에는 짙은 안개 속에 감춰진 깊은 심연과 그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 같은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위험하면서도 치명적으로 매혹적이었다. 처음이었다. 강태준의 인생에서 이런 감정은 모든 것을 돈과 권력의 잣대로 판단해왔던 그의 세계가 이름 모를 고물상 여자의 눈빛 하나에 미세하게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 궁금해졌다. 유진은 몸을 돌려 흩어진 페이지들을 줍기 시작했다. 강태준과 그의 경호원들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무시하는 태도였다. 그녀는 이 위험한 상황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 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녀를 보낼 생각이 없었다. 그는 손짓으로 경호원에게 무언가를 지시했다. 경호원 한 명이 차에서 서류 가방을 꺼내오더니 그 안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 유진의 손수레 안에 던져 넣었다. 손수레 값과 오늘의 일당이다. 충분할 거다. 강태준이 말했다. 유진은 돈다발을 차갑게 쏘아보더니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집어들어 강태준의 발치에 던져버렸다. 돈다발이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져 흙탕물에 더러워졌다. 나는 동량 따위는 받지 않습니다. 골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호기심과 끌림이었다. 그는 차를 타고 골목을 빠져나갔다. 유진은 차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멈춰 섰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골목에 홀로 서서 차가 사라진 방향을 노려보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단순한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 강태준의 눈빛. 그는 무언가를 보았다. 자신의 위장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집요한 시선이 뇌리에 박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그의 마지막 눈빛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한 깊고 뜨거운 집착의 시작처럼 보였다. 검은 세단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유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아드레날린이 식자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심장이 여전히 통제불능으로 뛰고 있었다. 그녀는 흙탕물에 더러워진 돈다발과 나뒹구는 손수레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모든 것이 계획이 없던 최악의 변수였다.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 TK그룹의 심장인 강태준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켜 버렸다. 그는 단순한 재벌 2세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모든 위장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과 냉철함을 담고 있었다. 그는 분명 무언가를 눈치챘을 것이다. 유진은 서둘러 흩어진 페이지들을 손수레에 담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변수의 등장으로 인해 그녀가 지난 몇 달간 치밀하게 짜놓은 계획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한 구석, 벽에도 잘 들지 않는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 그곳이 그녀의 임시 안전 가옥이었다. 방 안에는 최소한의 가구와 최첨단 해킹 장비들이 기묘한 부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수거한 최민혁의 파쇄 문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핀셋으로 조각들을 맞추고 있었지만 좀처럼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강태준의 마지막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한 깊고 뜨거운 집착의 시작처럼 보였다. 이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했다. 그녀는 특수 제작된 위성 전화기를 꺼내 암호화된 라인으로 연결했다. 팀장님, 접니다. 수화기 너머로 중후하고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이 지난 10년간 아버지처럼 따랐던 박진혁 팀장이었다. 유진은 어젯밤 있었던 일을 가감없이 보고했다. 강태준과의 우연한 만남, 그의 예상 밖의 반응, 그리고 석연치 않은 느낌까지. 박 팀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강태준이라 최민혁보다 더 위험한 상대일 수 있다. 박 팀장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철저한 전략가야. 그가 자네에게 흥미를 보였다는 건 이미 자네의 위장 뒤에 무언가 있다는 걸 눈치챘다는 뜻이다. 일단 모든 작전을 중단하고 대기해. 강태준의 다음 수를 봐야 한다. 알겠습니다. 유진은 전화를 끊었다. 작전 중단. 그것은 그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최민혁의 꼬리를 거의 다 잡았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직의 일원이었고 명령에 따라야 했다. 한편 같은 시각 TK그룹의 심장부인 펜트하우스 회장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 장엄한 풍경조차 강태준의 마음을 붙들지 못했다. 그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묻은 채 어젯밤 뒷골목에서의 짧은 만남을 되풀이해서 곱씹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을 온통 차지한 것은 이름 모를 그 여자의 눈빛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칠흑같이 빛나던, 세상의 모든 때를 묻히고도 결코 더러워지지 않을 것 같던 그 강렬한 눈동자, 그리고 그의 돈을 경멸하듯 발치에 던져버리던 그 당당함.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다. 그의 앞에서는 모두가 가면을 썼다. 하지만 어젯밤 그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연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기 자신이었고 그 사실만으로도 강태준이라는 견고한 성벽에 파문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김비서, 태준이 나지막이 호출하자 그림자처럼 대기하고 있던 김비서가 소리 없이 다가왔다. 어젯밤 본사 뒤편에서 만난 여자. 찾아내. 김비서는 강태준을 10년 넘게 보좌해온 충직한 신복이었다. 그는 주인의 미세한 표정 변화만으로도 그의 심기를 읽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강태준의 얼굴에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깊은 흥미와 알 수 없는 갈증이 서려 있었다. TK그룹의 정보팀은 유능했다. 김 비서의 지시가 떨어진 지 불과 2시간 만에 한 장의 서류가 강태준의 책상 위에 놓였다. 서류에는 안유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흐릿한 CCTV 캡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안유진, 27세, 가족관계 전무, 주소지는 낙후된 다세대 주택, 직업은 고물수집 및 일용직, 전과 기록 없음, 특이사항 전무. 태준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깨끗한 이력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 서류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가리기 위한 얇은 막에 불과했다. 어젯밤 그녀가 보여준 기계와 눈빛은 이런 서류 속의 삶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최민혁을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현장을 덮쳤다. 그녀는 적일까? 아군일까? 어느 쪽이든. 그녀를 이대로 어둠 속에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는 제거하거나 혹은 자신의 통제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했다. 재밌군. 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만족스럽지 않은 사냥감을 만난 사자처럼 더 깊은 갈증을 느꼈다. 김비서, 이 여자에게 연락해서 일자리를 제안해. 일자리라고 하시면 본사 미화팀 정직원,
숙소 제공하고 급여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김 비서의 입이 떡 벌어졌다. 회장이 직접 고물을 줍는 여자에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청소부 자리를 제안하다니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였다. 회장님, 너무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굳이 회사 안으로 위험은 통제할 수 없을 때 생기는 거야. 태준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내 성 안으로 들여놓으면 통제할 수 있지. 그녀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녀를 내 눈앞에 데려다 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유진의 낡은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올가미가 생각보다 빨리 조여오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박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낸 후 목소리를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안유진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정중하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TK그룹 회장 비서실의 김규현 실장이라고 합니다. 유진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역시나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로?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안유진 씨에게 일자리를 제안하고 싶어 하십니다.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TK그룹 본사 미화팀 정규직 자리입니다. 4대 보험은 물론 사원 아파트 숙소와 업계 최고 대우를 보장해 드립니다.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함정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강태준은 왜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인가?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고 감시하려는 것일까? 이것은 늑대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철옹성 같던 적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기도 했다.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 아니,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는 최민혁의 꼬리를 잡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잠시 후 박 팀장에게서 답신이 왔다. 승인한다. 단, 정체가 노출될 경우 즉시 작전에서 손 뗄 것. 유진은 결심했다. 좋습니다. 받아들이죠. 며칠 후 유진의 반지하 방으로 소포가 배달되었다. 안에는 빳빳하게 다려진 파란색 미화팀 유니폼과 안유진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사원증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허름한 작업복을 벗고 새로운 위장복을 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뒷골목의 고물상이 아니었다. 평범한 청소부의 옷을 입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TK타워를 바라보았다. 강철과 유리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 이제 저곳이 그녀의 새로운 전장이 될 것이다. TK타워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왕국이었다. 강철과 유리로 만들어진 성체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외부의 침입을 한치도 허용하지 않았다. 안유진에게 그곳은 새로운 일터이자 그녀가 정복해야 할 가장 위험한 전장이었다. 미화팀 유니폼을 입은 첫날, 그녀는 다른 신입 직원들과 함께 관리팀장의 지루한 교육을 받았다. 청소도구 사용법, 구역별 담당 업무, 직원 행동 수칙 등 다른 이들이 건성으로 듣는 동안 유진의 뇌는 슈퍼컴퓨터처럼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관리팀장의 입이 아닌 벽에 붙은 건물 내부 구조도와 천장 구석에 달린 CCTV 카메라의 위치를 쫓았다. 38층 임원실 복도. 카메라는 총 4대, 2번과 4번 카메라 사이. 화분 뒤쪽으로 약 1.5초의 사각지대 발생. 비상계단은 카드키와 지문인식 이중 잠금. 하지만 중앙통제 시스템에 이상이 생길 경우 수동으로 열 수 있는 비상 레버가 존재할 터. 그녀는 청소부의 역할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어눌하고 숙기 없는 태도. 다른 직원들과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하는 소심한 모습. 동료들은 그녀를 말 없는 유진 씨라고 부르며 그저 조용히 자기 일만 하는 사람으로 인식했다. 누구도 그녀의 머릿속에서 TK타워의 모든 보안 시스템이 해체되고 분석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의 주된 임무 구역은 임원들이 사용하는 38층이었다. 최민혁의 사무실이 있는 곳. 그곳은 그녀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지뢰밭이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대걸레는 더 이상 단순한 청소 도구가 아니었다. 손잡이 끝에는 미세한 전파 탐지기가 내장되어 있었고 그녀가 복도를 닦는 동안 주변의 모든 와이파이 신호와 도청 장치의 주파수를 분석했다. 그녀가 쓰는 청소 카트의 바퀴 하나에는 특수 제작된 복제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거미처럼 TK타워의 심장부에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촘촘히 쳐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펜트하우스 회장실에서 강태준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일반적인 업무용 모니터 외에 오직 그만이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모니터가 하나 더 있었다. TK타워의 모든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마스터 컨트롤러였다. 물론 그는 수백 개의 화면을 전부 보고 있지는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의 화면, 38층 복도를 비추는 영상에 고정되어 있었다. 화면 속에는 안유진이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처음 며칠간 그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그녀가 정말 평범한 청소부인지 아니면 자신의 의심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청소를 하는 동선은 언제나 가장 효율적이었고 정해진 시간을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코 불필요한 행동을 하거나 다른 직원들과 잡담을 나누지 않았다. 마치 고도로 훈련된 군인처럼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어 보였다. 저 여자, 청소 카트를 항상 같은 자리에 세우는군. 태주는 혼잣말을 했다. 그가 지적한 곳은 38층 복도 엘리베이터 옆. 와이파이 신호가 가장 약하게 잡히는 음영 지역이었다. 우연일까니 그녀는 통신망의 감시를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다. 강태준의 입가에 흥미로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그는 그녀를 시험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진짜 선수인지 아니면 그저 조금 눈치가 빠른 아마추어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었다. 그는 보안실장인 한 부장을 호출했다. 한 부장, 38층 라운지에서 실수 좀 하게, 아주 중요한 걸로. 그의 강렬한 지시에 한 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돌아갔다. 다음 날 오후 임원 전용 라운지를 청소하던 유진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최고급 카펫 위에 떨어져 있는 검은색 카드키 하나. 일반 사원증과는 다른 무광 블랙 색상의 카드였다. 카드 중앙에는 알파 프라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TK타워의 모든 구역을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는 회장과 극소수의 최고 임원에게만 주어지는 마스터키였다. 유진의 심장이 미세하게 빨라졌다. 이건 함정이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라운지는 텅 비어 있었지만 천장의 CCTV가 무심하게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것은 강태준의 시험이다. 자신의 정체를 어디까지 알고 있으며 자신을 어떻게 시험하려 하는가. 그녀는 카드를 무시하고 계속 청소를 할 수도 있었다. 가장 안전한 선택지였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자신이 겁을 먹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도 했다. 반대로 카드를 주어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그녀는 그 자리에서 산업 스파이로 체포될 터였다. 그녀는 세 번째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카트 쪽으로 뒷걸음질 치다가 마치 발이 꼬인 것처럼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물 양동이가 카펫 위로 쏟아졌다. 아, 작은 비명과 함께 그녀는 허둥지둥 물을 닦기 시작했다. 소란을 피우며 그녀는 자연스럽게 카드키가 떨어진 곳으로 접근했다. 젖은 걸레로 바닥을 닦는 척하며 그녀의 목장갑 낀 손바닥이 카드 위를 스쳐 지나갔다. 빅!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미세한 신호음과 함께 0.8초 만에 카드의 모든 정보가 장갑 안에 내장된 초소형 복제 장치로 완벽하게 복사되었다. 그녀는 물기를 다 닦아낸 후 마치 이제야 발견했다는 듯이 카드키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맨손이 아닌 걸레로 카드를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는 프로의 본능이었다. 그리고는 곧장 가장 가까운 보안 데스크로 달려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분실물을 신고했다. 펜트하우스 회장실 강태준은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물을 쏟았을 때부터 그녀의 손이 카드를 스쳐 지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 모든 것을 슬로우 모션으로 돌려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마침내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빙고. 그녀는 완벽했다. 대담한 실행력, 그리고 완벽한 연기력까지. 그날 저녁 미화팀 탈의실 근무를 마친 유진은 자신의 사물함 안에서 낮에 복제한 카드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소형 단말기 화면에 카드의 정보가 떠올랐다. 카드 소유주 한진수 보안 총괄 부장, 접근 권한 알파 프라임, 최근 사용 기록 해당 사항 없음, 특이사항 발급자 회장 비서실. 유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보안 총괄 부장의 카드를 발급한 곳이 회장 비서실이었다. 그리고 이 카드는 발급된 이후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새 카드였다. 이것은 분실물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자신을 위해 준비된 미끼였다. 강태준. 그는 자신을 시험했고 자신은 그 시험에 응답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했다. 더 이상 쫓고 쫓기는 관계가 아니었다. 같은 체스판 위에 선 두 명의 플레이어. 유진은 단말기의 전원을 껐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강한 상대를 만난 자의 차가운 투지가 떠오르고 있었다. 강태준, 대체 무슨 생각인 거지? 이제 게임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강태준과의 암묵적인 탐색전 이후 안유진의 행동은 더욱 신중하고 대담해졌다. 그녀가 복제한 알파 프라임 카드키 데이터는 문을 여는 물리적인 열쇠가 아니었다. 그것은 TK타워라는 거대한 성해 보안 시스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설계도 그 자체였다. 그녀는 더 이상 복도를 어슬렁거리며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었다. 자신의 반지하 방, 그 비좁은 작전 기지에서 그녀는 TK타워의 유령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자신의 노트북을 TK그룹의 내부 와이파이망에 원격으로 연결했다. 미화팀 직원 휴게실에 약한 신호를 증폭시켜 그녀는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고 내부 네트워크의 가장 낮은 단계로 접근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그녀는 자신이 설계한 특수 프로그램을 이용해 거미줄처럼 얽힌 네트워크를 기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최민혁의 디지털 발자국이었다. 수많은 일반 데이터 속에서 그녀는 그의 흔적만을 쫓았다. 삭제된 파일, 암호화된 이메일, 비공식적인 자금 이체 기록 등 최민혁은 교활했지만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기는 법이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녀는 마침내 무언가를 발견했다. 일반 직원들은 존재조차 모르는 오래된 예비 서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암호화된 아카이브 파일. 파일명은 단순한 숫자 조합이었지만 그 용량은 비정상적으로 컸다. 가야스다. 유진의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다. 파일은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군사급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겹겹이 봉인되어 있었다.
이건 최민혁 혼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전문 해커 조직, 혹은 그 이상의 배우가 있다는 뜻이었다. 그날부터 유진의 방에는 밤낮의 구분이 사라졌다. 그녀는 낮에는 TK타워에서 말없는 청소부로 일했고, 밤에는 어둠 속에서 거대한 벽과 싸우는 침입자가 되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식어빠진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 캔들만 쌓여갔다. 수백만 줄의 코드가 그녀의 망막을 스쳐 지나갔고,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다.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다. 몇 번의 실패와 좌절.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명예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싸움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째 되던 날 새벽, 수많은 시도 끝에 그녀의 프로그램이 마침내 암호화된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을 찾아냈다. 그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 마치 거대한 댐의 작은 구멍이 둑 전체를 무너뜨리듯. 암호화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붕괴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거대한 벽의 마지막 벽돌이 무너져 내렸다. 화면에 파일의 내용이 떠오르는 순간 유진은 숨을 멈췄다. 그녀가 예상했던 횡령장부나 비자금 내역이 아니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TK그룹의 차세대 퀀텀닷, 반도체 칩에 대한 설계도, 테스트 데이터, 그리고 핵심 제조 공정 기술 자료였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자료들과 함께 오고 간 이메일들이었다. 수신자는 TK그룹의 가장 강력한 해외 경쟁사인 중국의 화성 테크놀로지였다. 이메일에는 기술 이전의 대가로 오고 갈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과 거래 방식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매국이었다. 최민혁은 회사의 돈을 훔치는 것을 넘어 회사의 미래, 나아가 국가의 핵심 기술 자산을 통째로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은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그런데 그때 그녀의 눈이 설계도의 한 부분에 멎었다. 너무나도 익숙한 기초 설계 아키텍처. 그녀의 머릿속에 봉인되어 있던 오래된 기억의 문이 열렸다. 10년 전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작은 연구실. 어린 수연 유진의 본명 이 아버지의 연구실 한쪽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차기석 박사는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천재 공학자였다. 그는 화이트보드 가득 복잡한 수식을 적으며 당시 그의 수제자였던 젊은 최민혁에게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민혁아, 이걸 봐라. 기존의 실리콘 기반이 아니라 이 새로운 화합물을 이용하면 전력 효율을 30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어. 이건 세상을 바꿀 기술이야. 우리나라를, 우리 기술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차기석 박사의 눈은 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린 수연은 아버지의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보았다. 아버지의 등 뒤에서 최민혁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이는 것을. 그는 기술이 아닌 그 기술이 가져다줄 돈과 권력을 보고 있었다. 기억의 파편이 현재의 시간과 날카롭게 충돌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기술 개발자 명단을 확인했다. 수석 개발자 이름은 차기석.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다. 최민혁은 단순히 아버지를 모함하고 회사를 빼앗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평생의 꿈과 열정이 담긴 그의 영혼과도 같은 기술을 훔쳐 이제는 적에게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개인적인 복수는 이제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싸움과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꿈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고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유진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아빠와 어린 딸이 연구실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다시 스크린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슬픔의 흔적은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불태울 듯한 분노와 강철보다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제 최민혁이 그녀에게서 빼앗아간 것은 단순히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최민혁이 국가의 핵심 기술을 팔아넘기려 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다음 날, 강태준 역시 자신의 비밀 정보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그의 책상 위 모니터에는 화성 테크놀로지의 로고와 함께 퀀텀닷 기술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 증거들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 데이터의 이동 경로 끝에는 최민혁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의 분노는 차갑게 타올랐다. 단순히 회사의 자산을 훔친 것을 넘어 TK그룹의 미래, 그리고 선대 회장이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배신한 행위였다. 그는 습관처럼 38층 복도를 비추는 CCTV 화면을 켰다. 화면 속에서 안유진은 여전히 말없이, 감정 없이 복도를 닫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강태준의 눈에는 그녀가 더 이상 미스터리한 침입자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적을 가진,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는 전사였다. 그리고 그녀가 왜 이토록 위험한 싸움을 시작했는지 그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퀀텀닷 기술의 뿌리가 그녀의 아버지 차기석 박사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위험한 줄타기를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다. 그녀 혼자서는 최민혁과 그 뒤에 있는 거대한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날 오후 근무를 마친 유진이 탈의실을 나서는 순간 김 비서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회장님의 전달 사항입니다. 유진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추적이 불가능한 소형 번호폰과 함께 주소와 시간이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다.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가야만 했다. 강태준의 의도를 파악해야만 했다. 약속 시간. 약속된 장소는 강남의 한 오래된 미술관이었다. 폐관 시간이 지난 미술관 내부는 어둡고 고요했다. 유진은 모든 감각을 곤두선 채 약속 장소인 중앙홀로 향했다. 홀 중앙. 거대한 달빛 그림 아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평소의 딱딱한 수트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여전했다. 왔군.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최민혁이 퀀텀닷 기술을 화성 테크놀로지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더군. 그의 직설적인 한마디에 유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지? 당신이 왜 그 일에 관심이 있는지는 묻지 않겠다. 당신의 진짜 이름이 안유진이 아니라는 것도, 당신이 단순한 고물상이나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도 이미 알아. 강태준은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내가 궁금한 건 당신이 이 싸움을 어디까지 끌고 갈 생각이냐는 거다. 유진은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믿을 수 없었다. 왜 나죠?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회장님에겐 저 말고도 쓸 수 있는 말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요. 왜 이런 위험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겁니까? 다른 말들은 최민혁의 썩은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모르니까. 강태준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섣불리 내부 인력을 움직였다가는 정보가 새어나가고 역공을 당할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은 달라. 당신은 외부인이자 나만큼이나 최민혁을 증오하는 사람이니까. 당신의 눈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지. 그는 유진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의 깊은 눈이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차기석 박사님의 복수. 혼자서는 힘들 거다. 차기석.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유진의 마지막 이성의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나는 내 회사를 배신한 쥐새끼를 잡아야 하고, 당신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를 갚아야겠지. 목표는 같아. 힘을 합치지. 그것은 제안이자 거부할 수 없는 명령처럼 들렸다.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누구를 믿거나 의지해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이 이 비정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이 남자는, 가장 믿을 수 없는 이 남자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죠? 믿으라고 한 적 없어. 필요에 의해 이용하라는 거다. 나 역시 당신을 이용할 테니. 그는 지독할 정도로 솔직했다. 그의 말에는 어떤 감상이나 동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철저한 계산과 전략만이 존재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역설적으로 유진에게 신뢰를 주었다. 당신은 창이 되어라. 적의 심장을 꿰뚫는 가장 날카로운 창. 나는 방패가 되겠다. 당신을 향한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오랜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그의 내민 손과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호기심이나 흥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전장을 헤쳐나갈 파트너를 향한 진지한 신뢰의 눈빛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다. 좋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건 거래일 뿐입니다. 복수가 끝나면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물론 강태준이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아주 중요한 거래지. 그의 손은 뜨겁고 단단했다. 안유진, 아니 차수연이 강태준의 손을 잡는 순간 두 사람을 둘러싼 공기가 변했다. 더 이상 쫓고 쫓기는 긴장감이나 서로를 탐색하는 날 선 경계심은 없었다. 대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맹의 묵직한 신뢰와 그 이면에 흐르는 미묘한 끌림이 그 공간을 채웠다. 그들의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들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작전본부는 유진의 눅눅한 반지하 방에서 강태준이 비밀리에 마련한 한남동의 한 고급 빌라 펜트하우스로 옮겨졌다.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찬 그곳은 외부에서는 평범한 주택으로 보였지만 내부에는 TK그룹의 보안팀조차 알지 못하는 독립된 서버와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었다. 유진은 처음 그곳에 들어섰을 때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가 지난 몇 년간 꿈꿔왔지만 예산 부족으로 갖출 수 없었던 모든 장비가 그곳에 있었다. 여기가 우리의 새로운 전쟁터다. 강태준이 방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L자형 데스크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적인 감정이 배제된 지휘관의 강렬함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이제 사적인 감정을 접어둘 때라는 것을 알았다. 두 사람의 공조는 완벽했다.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그들은 서로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했다. 유진이 밤새 찾아낸 정보의 조각들을 던져주면 강태준은 자신의 권력과 네트워크를 이용해 그 조각들을 완성시켰다. 막혔어요. 최민혁이 자금 세탁에 이용한 계좌인데 스위스 은행법 뒤에 숨어 있어서 제 권한으로는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강태준이 탄 검은색 벤틀리가 요새의 정문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완벽한 수트 차림의 그는 오만한 억만장자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유진의 목소리는 긴박했다. 내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긴급 점검을 요청하러 왔소. 지금 당장. 강태준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었다. 전 세계 VVIP들의 가장 은밀한 데이터를 보관하는
스위스 알프스 산맥 지하에 옛 군사벙커를 개조한 최첨단 데이터 센터였다. 핵전쟁에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 현존하는 가장 안전한 금고. 그는 라운지에서 은행의 최고 관리자를 앞에 두고 일부러 무례할 정도의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제가 서버에 다시 침투해서 조작된 기록을 삭제하고 외부 해킹으로 위장해야 해요. 하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 1시간. 그동안 최민혁과 보안팀이 김 비서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같은 시각. 유진은 요새의 뒤편.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오르고 있었다. 온몸에 달라붙는 검은색 특수 전투복과 각종 침투 장비. 그녀는 한 마리 흑표범처럼 소리 없이 그리고 멈춤 없이 움직였다. 그녀의 목표는 설계돼서 유일한 약점으로 분석된 낡은 환기구였다. 당신은 왜 목숨을 걸고 이 싸움을 하는 겁니까? 차기석 박사님 때문입니까? 강태준의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는 갑자기 수조원에 달하는 자신의 자산을 경쟁은행으로 전부 이체하겠다고 선언했다. 크로노스의 관리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VVIP 고객의 거액 자산 이체는 은행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비상사태였다.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했다. 즉석에서 작전이 수립되었다. 내 돈이 1분이라도 늦어지면 당신 은행은 내 모든 자산을 잃게 될 거요. 반대로 강태준은 유진의 능력에 매일같이 감탄했다. 강태준이 고함을 치자 요새의 금융 시스템에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모든 직원들과 보안 요원들의 신경이 그의 거래를 처리하는 데 집중되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태준은 즉시 수화기를 들었다. 유진의 이어피스에서 강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굳게 닫힌 입술과 슬픔이 서린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금이다. 30초 뒤에 환기구 쪽 전력 시스템에 과부하를 걸겠다. 10초가 전부야. 나다. 지금 즉시 모든 임원들을 소집해 긴급 경영회의다. 유진은 환기구의 육중한 강철 덮개 앞에 엎드렸다. 잠시 후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덮개의 전자 잠금 장치에 불이 나갔다. 그녀는 준비한 소형 플라스마 절단기로 10초 만에 잠금 장치를 녹여내고 쥐 죽은 듯 조용한 환기구 안으로 몸을 던졌다. 원격 해킹은 불가능해요. 내부는 거미줄처럼 복잡했다. 그녀는 머릿속에 입력된 설계도를 따라 서비스 터널과 배관들 사이를 유령처럼 움직였다. 레이저 감지망이 촘촘히 얽힌 복도를 그녀는 한 마리 나비처럼 유연한 몸놀림으로 통과했다. 그는 일부러 최민혁 측 이색에도 연락을 취해 회의의 중요성을 과장되게 흘렸다. 동시에 김 비서에게는 자신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말라고 명령했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오른쪽으로 꺾어. 2분 뒤 순찰 경비조가 지나간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싸워왔지만 결국 같은 상처와 같은 분노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들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강태준이 내부에서 파악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었다. 그의 눈과 그녀의 몸이 하나가 된 것처럼 움직였다. TK그룹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강태준은 존재하지도 않는 해외 자본 유치 긴급 안건을 내세워 회의를 시작했다. 최민혁은 안절부절 못하며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었다. 자신의 함정이 발동되기만을 기다리는 초조함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서버실로 통하는 마지막 문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문은 홍채와 지문, 그리고 정맥까지 인식하는 3중 생체 인식 잠금 장치로 봉인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제공한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그가 놓쳤던 단 하나의 연결고리를 귀신같이 찾아냈다.
그는 전략을 세우고 판을 설계했으며 유진은 그의 설계에 따라 적진의 가장 깊숙한 곳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창이 되었다. 이어피스로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같은 시각 안전가옥 문이 막혔어요. 바이오 인식이에요. 뚫을 수 없어요.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쳐 보이는 유진의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었다. 9초만 버텨. 유진은 키보드 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최민혁이 설치한 함정은 단순한 기록 조작이 아니었다. 누군가 접속 기록을 수정하려 하면 즉시 중앙관제실에 경보가 울리도록 다중보안 트랩이 설치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짧게 대답했다. 그는 관리자와 격렬하게 언쟁을 벌이는 척하다가 실수로 옆에 있던 음료수 잔을 근처에 보조 전원 제어 콘솔 위로 엎질렀다. 유진이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치직하는 소리와 함께 스파크가 튀었고 그 구역 전체의 조명이 깜빡이며 꺼졌다. 시스템 오류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젠장,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당장 시스템 관리자 불러. 조금 쉬도록 해.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니까. 강태준이 포효하는 사이 서버실의 생체인식 잠금장치의 전원이 단 5초간 차단되었다. 유진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준비해온 만능 해킹 툴을 연결해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했다. 유진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정면 돌파를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았다. 그녀는 서버 기록이 아닌 서버의 시간을 통제하는 타임스탬프 시스템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기록을 지우는 대신 시간을 과거로 돌려 최민혁이 기록을 조작하기 이전의 상태로 서버 전체를 복원시키는 대담한 방식이었다.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유진이 수십 개의 암호화된 코드가 떠있는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며칠째 계속된 밤샘 작업으로 피로감이 역력했다. 그러자 옆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강태준이 말없이 수화기를 들었다. 그는 단축번호 하나를 누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버실 내부는 수만 개의 파란 불빛을 내뿜는 서버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목표 서버를 향해 달려가 자신의 단말기를 USB 포트에 꽂았다. 회의실의 시계가 1시간 가까이 흘러가고 있었다. 최민혁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데이터 커핑. 그의 손이 스쳐 지나간 그녀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렸다. 진행률 막대가 미친 듯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1분 1초가 지옥 같았다. 98%, 99%, 100%. 회장님, 긴급 안건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 내부에 기밀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사가 완료되는 순간 그녀는 단말기를 뽑아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져나왔다. 그녀가 서버실 문을 닫고 다시 환기구 속으로 사라진 직후 구역의 전원이 복구되었다. 물리적으로 침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거래를 완료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서버실에 도착해서 모든 데이터를 빼내야 합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시스템 오류에 대해 길길이 날뛰며 거래를 취소하고는 유유히 요새를 빠져나왔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강태준은 예상했다는 듯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1시간 후 산장의 랑데부 포인트. 그들은 다시 크로노스의 설계도를 바라보았다. 수십 개의 보안 장벽과 수백 명의 무장 경비. 철옹성 같은 요새의 모습이 그들을 압도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유진이 품 안에서 작은 USB 드라이브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최민혁의 모든 죄악이 담겨 있었다. 그 증거가 지금 내 손에 있어. 바로 회장님의 충신인 김규현 실장입니다. 그들은 해냈다. 그들의 움직임이 빨라지자 최민혁의 거대한 성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압박으로
최민혁의 자금줄 중 하나였던 해외 법인이 세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유진이 찾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그의 핵심 조력자 몇 명이 의문의 사고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강태준은 드라이브를 받아든 후 유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흙먼지와 땀이 뒤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게 보였다. 최민혁이 김비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바로 그 순간 유진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묻은 검댕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에 유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임무 완수라는 안도감과 함께 목숨을 건 싸움을 함께 헤쳐나온 동지애. 그리고 그 이상의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어떻게 들어가죠? 전쟁의 가장 큰 고비는 넘었다.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있었다. System Restore Complete. 스위스 산장의 안전가옥은 이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는 지휘 본부가 되었다. 휴식도, 감상도 사치였다. 최민혁이 데이터를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그들이 먼저 움직여야 했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다. 하지만 그는 유진의 눈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결의가 불타고 있었다. 전송 시작합니다. 모니터에 성공 메시지가 뜨는 것과 동시에 유진은 동유럽에 있는 경유 서버를 통해 TK그룹 보안팀 전체에 익명의 이메일을 한 통 발송했다. 내부 서버가 외부로부터 DDoS 공격을 받고 있음, 즉시 대응할 것. 유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마지막으로 움직였다. 크로노스에서 빼낸 모든 데이터가 그녀의 기관 본부, 인터폴, 그리고 스위스 금융감독원의 보안 서버로 동시에 전송되었다. 거대한 그물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펼쳐졌다. 유진이 물었다. 동시에 강태준은 TK그룹의 이사들을 상대로 긴급 화상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최민혁이 그룹의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한 명백한 증거 일부를 공개했다. 이사들은 경악했다. 배신자의 규모와 대담함에 모두가 말을 잃었다. 강태준은 즉시 최민혁의 모든 권한을 정지시키고 그룹 내 자산을 동결시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최민혁이 보안팀을 호출하기 위해 휴대폰을 드는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보안팀장이 뛰어 들어왔다. 모든 작전은 단 1시간 만에 완료되었다. 최민혁이 이번 주 금요일에 마카오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항공편은 확인되지만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취리 국제공항의 VVIP 터미널. 부회장님, 지금 외부로부터 서버 전체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비상입니다. 최민혁은 전용기에 오르기 직전 축배를 들기 위해 샴페인을 따고 있었다. 화성 테크놀로지와의 마지막 거래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는 수조 원의 현금과 함께 TK그룹을 뒤에서 흔들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될 터였다. 강태준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를 날도 머지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강태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미 대담한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터미널의 모든 출입구가 동시에 차단되고 스위스 연방경찰과 인터폴 소속의 중무장한 요원들이 그를 향해 쇄도에 들어왔다. 뭐라고? 꼼짝 마. 그날 밤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다. 크로노스의 위성사진과 내부 설계도로 추정되는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워놓고 그들은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최민혁은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샴페인 잔을 손에 든 채 굳어버렸다. 최민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최민혁 씨, 국제산업 스파이 및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문으로 들어간다. 요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활주로에 울려 퍼졌다. 최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과 불신, 그리고 마침내 처절한 분노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음을 깨달았다. 그의 화려했던 제국이 차가운 취리히의 공항 활주로 위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김 비서의 기록은 어떻게 됐나? 그 후 몇 주간 전 세계는 오메가 프로토콜 스캔들로 떠들썩했다. 최민혁의 체포를 시작으로 그와 결탁했던 국내외 정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TK그룹 내부에 기생하던 그의 세력 역시 모조리 숙청되었다. 마침내 결정적인 한 방이 터졌다. 유진은 최민혁과 화성 테크놀로지 측이 주고받은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해킹하는 데 성공했다. 수많은 의미 없는 데이터들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그들이 찾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검찰의 공식 발표를 통해 진실의 일부가 세상에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결정적인 제보자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이며, 이 사건은 10년 전 비운의 죽음을 맞았던 천재공학자 차기석 박사의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 언론은 차기석 박사의 삶을 재조명했고, 그는 횡령범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가의 핵심 기술을 지키려 했던 비운의 영웅으로 재평가받았다. 기록 말씀이십니까? 김 실장님의 아이디는 오늘 하루 종일 접속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서버 전체가 공격을 받아 일부 데이터가 손상된 것 같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늦가을의 햇살이 내리쬐는 한적한 추모공원, 두 사람의 공조가 시작되자 최민혁의 거대한 성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스위스 은행을 압박하자 최민혁의 자금줄 중 하나였던 계좌가 내부 감사라는 명목으로 동결되었다. 유진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가 로비를 시도했던 정치인에게 검찰의 내사가 시작되었다는 루머가 흘러나왔다. 안유진, 아니, 이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은 차수연이 아버지의 묘비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고 차갑고 단단한 비석을 부드럽게 쓸어보았다. 최민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자신의 완벽한 함정이, 증거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강태준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다 끝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흘릴 눈물은 이미 모두 말라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친 복수를 마침내 완성했다. 후련했다. 하지만 동시에 거대한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최 이사, 증거도 없이 내 사람을 모함하는 건 내 대한 시원찬 북아웃 선전포고로 받아들여도 되겠나. 지난 10년간 그녀의 삶을 지탱해 온 유일한 목표가 사라진 지금,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복수라는 등대가 사라지자 그녀는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최민혁은 멍청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향해 보이지 않는 그물이 조여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의 오만한 자신감은 이제 편집증적인 분노와 불안으로 변해갔다. 모든 보고를 마치고 기관에서 제공한 새로운 아파트에 돌아왔을 때 그 공허함은 더욱 커졌다. 반지하의 낡은 안전가옥보다 훨씬 넓고 깨끗했지만 그곳에는 그녀의 흔적이, 삶의 목적이 없었다. 그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앞으로 다가올 막막한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최민혁의 함정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는 오히려 회의장에서 망신만 당한 채 물러나야 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인가, 복수자인가, 아니면 유령인가. 상황은 느카가 그때 그녀의 새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질문이나 부탁이 아닌 의심의 여지 없는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유진이 며칠을 끙끙대던 거대한 벽이 그의 전화 한 통으로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새삼 그가 가진 힘의 크기를 실감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이야. 내가 도와줄게. 그날 밤 안전가옥 강태준이었다. 대체 누구야? 어떤 놈이 감히 내 뒤를 캐고 다니는 거지? 수현은 메시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어쩌면 그녀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힘든 전투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몇 달 후,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그룹의 존망이 걸린 위기 속에서 오히려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TK그룹을 더욱 단단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재탄생시켰다. 그는 스스로의 왕국을 정화한 젊은 군주라 칭송받으며 재계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다. 유진이 먼저 침묵을 깼다. 차수현. 이제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그녀는 기관으로 복귀했다. 이번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녀는 최연소 팀장으로 승진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현장 요원이 아닌 거대한 조직을 이끌고 새로운 작전을 설계하는 전략가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픈 과거와 뛰어난 능력을 이제는 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최민혁이 더 조급해졌을 겁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복수라는 거대한 목표가 사라진 수연의 마음속에는 예상치 못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값비싼 양주잔을 벽에 던지며 포효했다. 그는 강태준을 의심했지만 물증이 없었다. 강태준의 모든 움직임은 너무나도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범주 안에 있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다. 안에는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 티켓 한 장과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유진이 말했다. 지친 영혼을 위한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겠소. 그녀가 중앙 스크린에 하나의 문서를 띄우자 강태준도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섰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수연은 며칠을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어쩌면 그녀는 답을 찾아야만 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 공허함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지. 내부에 쥐새끼가 있다. 제주도에 위치한 강태준의 개인 별장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통유리창 너머로 푸른 바다가 수평선 끝까지 펼쳐져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의 특수 단말기에 긴급 정보가 들어왔다. 그녀의 기관에서 보낸 메시지였다. 수연은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테라스에 서서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강태준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부드럽게 쇼를 덮어주었다. 단순히 최민혁을 잡기 위해서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회장님 정도 되는 분이 직접 이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잖아요. 바람이 차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고마워요. 최민혁의 의심은 강태준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충신. 김규현 비서실장에게로 향했다. 그는 강태준을 직접 공격하기 전에 그의 가장 믿음직한 팔다리를 먼저 잘라내기로 결심했다. 동시에 내부의 쥐새끼를 잡기 위한 덫을 놓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태준이었다. 왜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김 비서에 보고해. 강태준은 서재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던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수연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강태준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내 인생은 최민혁을 무너뜨리는 그날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의 나는 텅 빈 껍데기 같아요. 그는 자신의 측근인 기술팀장을 시켜 가짜 데이터 파일을 하나 만들게 했다. 퀀텀닷 기술 수정 계약서라는 이름의 파일이었다. 안에는 거래 날짜와 장소를 스위스가 아닌 싱가포르로 위장한 거짓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 파일이 오직 회장과 극소수의 임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최고 보안 등급의 서버에 저장된 것처럼 위장했다. 마지막으로 그 서버의 접속 기록에 김 비서의 아이디가 남도록 교묘하게 조작했다. 그 말에 태준은 그녀의 몸을 돌려 자신을 마주보게 했다. 그는 그녀의 두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었다. 오메가 프로토콜 스위스에서의 거래 일정이 48시간 앞당겨졌어요. 뭐래요?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당신의 인생의 시작이야. 강태준은 한동안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는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작은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그 대가로 마지막 전쟁의 시간이 예고 없이 다가오고 말았다. 과거의 복수는 끝났어. 이제 미래를 그려야지. 내가 그 미래를 함께 그려도 될까? 이걸로 강태준의 숨통을 끊어주마. 수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스위스 취리히 국제공항에 내리자 알프스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서울의 번잡함과는 다른 고요하고 날카로운 공기였다. 안유진과 강태준은 고급 비즈니스 커플로 위장한 채 예약된 리무진에 올랐다. 그들의 목적지는 취리히 시내가 아닌 알프스 산맥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한적한 산장이었다. 그곳이 크로노스 데이터 포트리스를 공략하기 위한 임시 베이스 캠프였다. 나는 처음 당신을 만났던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 작전명 오메가 프로토콜. 일시 금요일 25 메신 고잉깅 CET. 장소 크로노스 데이터 포트리스 케어로노스 다타 포트레스. 취리 섹터. 내용 최종 기술 데이터 이전 및 장음 지급 승인. 필요 조건 물리적 키 최민혁 소지. 와 디지털 키 화성 측 소지 동시 인증. 태준은 말을 이었다. 산장의 스위트룸. 벽난로의 불꽃이 흔들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크로노스의 3D 설계도를 앞에 두고 마지막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고물을 줍는 허름한 모습이었지만 당신의 눈은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지. 나는 그때 이미 알았어. 내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걸. 최민혁의 얼굴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예상대로야. 외부에서의 원격 해킹은 불가능해. 모든 네트워크가 완벽한 폐쇄망으로 이루어져 있어. 물리적으로 서버에 접근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나는 당신의 감춰진 진실이나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당신의 영혼. 그 자체와 사랑에 빠진 거야. 수연아, 이 회사는 할아버지께서 만드셨고 아버지께서 지키셨지. 나에게 TK는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야. 내 역사고, 내 자부심이고, 내 모든 것이지. 최민혁 같은 기생충이 그 모든 것을 좀먹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늘 강해야 했고, 늘 혼자 싸워야 했다. 하지만 지금 이 남자의 앞에서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갑옷을 벗어 던지고 싶었다. 유진이 설계도의 보안 시스템 부분을 확대하며 말했다. 화면에는 EMP 방호벽,
다중 생체인식 스캐너, 음성 및 동작 감지 센서 등 현존하는 모든 보안 기술이 집약되어 있었다. 나 같은 여자는 위험해요. 안전가옥에서 24시간 TK그룹의 내부 서버를 감시하던 유진은 즉시 이상 신호를 감지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내가 정문으로 들어간다. 내 손엔 피 대신 어둠이 묻어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 옆에 있을 자격이 나 강태준이요. 취리히 지점의 UBS 프라이빗 뱅킹 계좌. 74 2룰 주권 TPL 셀 8L. 내일 아침까지 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시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격은 내가 정해. 강태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태준이 그녀의 말을 막고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덫이에요.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 당신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어둡고 외로웠든. 이제부터는 내가 옆에서 함께 걸을게. 당신의 어둠까지. 내가 전부 사랑할게. 나는 크로노스의 VVIP 고객 중 한 명이야. 그들은 나를 막을 수 없어. 내가 안에서 소란을 피워 중앙 통제 시스템의 주의를 끄는 동안 당신이 침투하는 거야. 수현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마침내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구원의 눈물이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만난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개인적인 감정이 실려 있었다. 회장이라는 갑옷 뒤에 숨겨진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는 군주의 고독함이 묻어나왔다. 그 후로 많은 것이 변했다. 차수현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범죄 수사 전문가가 되었고 강태준은 TK그룹을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들은 각자의 세계에서 최고가 되었지만 언제나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너무 위험해요. 어느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나온 수연을 강태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채 그녀를 태우고 처음 만났던 그 뒷골목으로 향했다. 그녀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며 말했다. 맞은편 소파에 앉아있던 강태준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여긴 왜? 유진이 반대했다. 수연이 의아한 듯 물었다. 크로노스 데이터. 포트리스, 우리가 시작된 곳이니까 당신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어요. 이건 내 임무입니다. 나 혼자 태준은 차에서 내려 수연을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어두운 골목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처럼 여전히 어둡고 지저분한 곳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차갑고 위험한 장소가 아니었다. 김 비서님을 산업 스파이로 몰아 제거하려는 속셈이에요. 서버 접속 기록을 조작해서 김 비서님이 기밀 정보를 빼낸 것처럼 꾸몄어요. 아마 오늘 중으로 보안팀을 대동하고 김 비서님을 덮칠 겁니다. 태준이 웃으며 말했다. 혼자서는 불가능해. 그때 기억나? 내 돈을 땅바닥에 던져버리던 거. 당신은요? 그때는 당신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몰랐으니까요. 강태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이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수연이 미소로 받아쳤다. 강태준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김 비서는 단순한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10년 넘게 자신의 곁을 지킨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다. 알았으면 합의금이라도 두둑이 받아낼 걸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파트너야. 당신은 창이고 나는 방패라고 했을 텐데 창이 심장을 꿰뚫으려면 방패가 앞에서 모든 공격을 받아내야 하는 법이지. 실패는 없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위장입니다. 그는 마카오가 아니라 취리히로 갈 겁니다.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화성 테크놀로지 소유의 비공식 전세기가 같은 날 취리히 공항에 착륙하는 기록을 발견했어요. 동선 세탁이죠. 고무를 줍는 여자가.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보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의 단호한 눈빛에 유진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재수 없는 재벌 회장님이 내 세상에 유일한 빛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최민혁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들의 손가락이 단단하게 얽혔다. 어둠 속에서 한 대의 차가 헤드라이트를 밝히며 골목 입구를 지나갔다. 그 밝은 빛이 두 사람의 행복한 얼굴을 환하게 비췄다. 작전 당일 해발 2,000m 산 중턱에 위치한 크로노스 데이터 포트리스는 그 위용을 드러냈다. 옛 군사 벙커를 개조한 건물은 마치 산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견고한 비밀이 잠들어 있었다. 쓰레기 더미 옆에서의 우연한 충돌로 시작된 기적 같은 인연.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오며 더욱 단단해진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빛나는 앞날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다. 그가 되물었다.